반갑습니다, 여러분. K트렌드 US의 닥터 K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만 목 빠지게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정작 시장을 뒤흔든 건 엔비디아가 아니었습니다. 30년물 국채금리가 5.19%, 무려 19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시장의 모든 시선을 뺏어갔거든요. 오늘 제가 다룰 핵심 포인트 딱 3가지만 먼저 짚어볼게요. 첫째, 왜 엔비디아 실적보다 금리가 더 무서운 주인공인지. 둘째, 시장이 지금 방패를 들기 시작한 이유. 마지막으로 서학개미들이 지금 역대급으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론부터 궁금하시겠지만 데이터 끝까지 보셔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3가지 방아쇠 하나씩 뜯어볼까요? 우선 매크로 측면에서 30년물 금리가 5.19%를 터치했습니다. 이건 2007년 금융위기 직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유가까지 2.46% 급등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세 번째는 엔비디아인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기술주 중심의 매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채권과 유가가 동시에 오르는 건 시장에 아주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2개나 다는 것과 같거든요. 성장을 먹고 사는 기술주들이 버티기 힘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주요 지표 현황판 보세요. 온통 파란불이죠. S&P 500은 7,353선으로 마이너스 0.67%, 나스닥은 마이너스 0.84% 하락하며 3거래일 연속 밀리고 있어요. 특히 중소형주인 러셀 2000이 마이너스 1.08%로 더 크게 얻어맞았는데, 금리가 오르면 빚 많은 작은 기업들이 먼저 비명을 지르기 때문입니다. 공포지수인 빅스는 18.06까지 올라오며 심리적 마지노선인 20에 바짝 다가섰네요. 시장이 지금 안전벨트를 아주 꽉 조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금은 달러 강세 때문에 오히려 떨어졌고 유가만 복야청청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 심리 변화 흐름을 보면 더 긴박합니다. 개장하자마자 30년물 금리가 5.19%를 찍으면서 오프닝 쇼크가 왔어요. 무디스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계속되면서 채권 시장이 발작을 일으킨 거죠. 오후엔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기술주를 팔고 에너지나 유틸리티 같은 방어주로 도망가는 안전자산으로의 도피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결국 시장은 힘없이 마감했고요.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 시간 외에서 플러스 0.36% 정도 올랐거든요. 와 하는 서프라이즈가 없으니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섹터별로 보면 누가 살았고 누가 죽었는지 명확합니다. 전통에너지가 1.17% 올랐고 제약과 유틸리티만 겨우 숨을 쉬었네요. 반면 소재는 마이너스 2.35%, 테슬라가 포함된 전기차 섹터는 마이너스 2.05%나 빠졌습니다. 전형적인 방어 모드 로테이션이에요. 유가가 오르니 기름집은 웃고 금리가 오르니 공장 돌리는 소재 기업이나 미래 꿈을 먹고 사는 전기차는 우는 거죠. 지금 시장은 축구로 치면 공격수는 다 빼고 수비수만 꽉 채운 채 버티기에 들어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괴물같이 튀어오른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메모리 테마인데요. 마이크론 2.52%, 샌디스크가 3.77%나 급등했습니다. 아니, 시장이 다 빠지는데 왜 얘네만 오르냐고요? 삼성전자 파업 우려 때문입니다. 삼성이 공급 못하면 우리가 다 팔 수 있겠네? 하는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한국 시장의 불행이 이들에겐 호재가 된 씁쓸한 상황입니다. 반면 AI 대장인 엔비디아나 구글은 금리 압박에 눌려 고개를 숙였고 우주 테마도 조정을 받고 있네요. 머니플로우를 진단해보면 지금 자금이 어디로 대이동을 하고 있는지 보입니다. 기술주와 성장주에서는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 돈이 에너지와 헬스케어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더 많이 빠진 건 고금리라는 파도가 왔을 때 작은 배들이 먼저 뒤집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시장의 진짜 주인공은 엔비디아가 아니라 채권이었어요. 고금리 쇼크가 강제로 자산 배분을 다시 하게 만든 하루였습니다. 이런 이상한 시장 혼자 해석하기 정말 어렵죠? 제가 매일 밤 데이터로 길을 찾아드릴 테니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자, 우리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서학백 지수 현황입니다. 5월 19일 기준으로 지수는 5138포인트, 일간 마이너스 0.91% 하락했습니다. 나스닥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테슬라 비중이 16.34%나 되다 보니 테슬라가 밀리면 지수 전체가 힘을 못 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올해 누적 수익률 여전히 시장보다 0.91%포인트 앞서고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TSLA와 NVDA 두 종목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지금처럼 금리가 발작할 때는 변동성을 온몸으로 맞아야 하는 구조라 걱정이 좀 되네요. 종목별 기여도를 보면 더 체감이 되실 거예요. 급락기류의 비트코인 채굴 기업 아이렌 5.39% 하락하며 이름을 올렸는데 유가가 오르면 전기료가 비싸지니까 채굴 수익이 줄어들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반면 샌디스크 2배 레버리지는 6.51%나 오르며 효자 노릇을 했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테슬라와 구글이 지수 하락을 주도했고 샌디스크가 외롭게 방어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반등이 아니었다면 오늘 서학백 지수는 더 처참했을 겁니다. 오늘의 특징주들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드릴게요. 일라일일리가 3.37% 올랐는데 이건 비만 치료제 기대감도 있지만 헬스케어라는 방어주 성격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반면 구글은 AI 경쟁 심화에 금리 부담까지 겹치며 빅테크 중 가장 많이 빠졌네요. 원자력 섹터인 오클로나 버티브 또 고PR 성장주라는 이유로 금리 폭탄을 맞고 5% 내외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비싼 주식은 일단 팔고 보자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한 거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도 비싼 주식만 너무 많지는 않은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이제 무서운 이야기 좀 할게요. 토스 매매 분석 결과인데요. 레버리지 비중이 65.2%입니다. 위험 임계치인 50%를 훌쩍 넘겨서 역대급 경보 수준이에요. 더 소름 돋는 건 거래대금 1위가 반도체 3배롱인 속슬, 2위가 3배 쇼진 속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방향을 모르니까 양쪽에 다 걸고 아무나 이겨라 변동성만 나와라 하고 도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개미들이 시장 방향과 정반대로 아주 위험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 신호를 정리해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첫째, 속슬과 속스가 동시에 1, 2위를 점령했다는 건 판단력을 잃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이름도 생소한 에인자이트나 메이오 테크놀로지 같은 잡주들의 전체 거래의 31%나 쏠리고 있어요. 이건 전형적인 끝물투기 현상입니다. 셋째, 레버리지 비중이 매주 높아지는 구조적 위험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대비해서 방어주로 숨고 있는데 우리 개미들만 3배 레버리지와 잡주의 목숨을 걸고 있는 형국입니다. 닥터케이로서 정말 경고하고 싶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홀짝 게임이에요. 닥터케이의 종합 판결입니다. 오늘 우리는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렸지만 시장은 금리가 왕이다라고 소리쳤습니다. 1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30년물 금리가 성장주의 미래 가치를 깎아먹고 있어요. 제 판결은 이렇습니다. 엔비디아 가이던스가 아주 좋다면 반등을 시도하겠지만 30년물 5.2% 사수에 실패하면 채권 금리가 모든 상승 시나리오를 덮어버릴 것이다. 지금 레버리지 다 팔고 도망가야 하냐고요? 맹목적인 레버리지는 덜어낼 때입니다. 금리 상승기엔 방어력을 갖춘 옥석 가리기가 최우선입니다. 애프터마켓 상황 확인해 보시죠. 나스닥 선물은 0.30% 하락, S&P 선물은 0.54% 하락하며 추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시간 외에서 0.36% 정도 오르며 선전하고 있긴 하지만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라는 건 매크로의 하방 압력이 개별 종목의 호재를 누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옵션 시장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변동성을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차분한 반응입니다. 와 하는 서프라이즈가 없으니 내일 정규장에서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둬야 합니다. 마감 후 나온 뉴스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10년물 금리마저 4.687%까지 치솟으며 시장은 이제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트럼프가 공격을 취소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여전히 이란과의 협상은 안개 속이라 유가 상승세가 꺾이질 않네요. 인플레이션 압박 경로가 활발하게 작동 중입니다. 엔비디아도 실적 숫자는 좋았지만 이제 어닝콜에서 나올 중국 시장 가이던스나 마진율에 대한 세부 발언이 내일 밤 우리 계좌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오늘 밤 이벤트 캘린더와 임팩트 순위입니다. 1순위는 무조건 채권 금리입니다. 30년물 5.2% 선을 사수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이 선이 뚫리면 기술주 밸류에이션 붕괴가 가속화될 겁니다. 2순위는 엔비디아 어닝콜 세부 내용입니다. 블랙웰 수요와 마진율, 중국 제재 관련 가이던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3순위는 타겟의 실적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진짜 지갑을 닫고 있는지 소비 트렌드를 체크해봐야 해요. 유가와 이란 헤드라인도 병행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밤 3단 시나리오 들어갑니다. 베이스 케이스는 금리가 5.2% 이하에서 안정되고 엔비디아 가이던스가 무난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 경우 나스닥은 0.3에서 0.8% 정도 반등을 시도할 거예요. 하지만 강세 시나리오로 가려면 엔비디아 가이던스가 850억 달러 이상은 나와줘야 합니다. 반면 약세 시나리오는 금리가 5.3%를 돌파하고 유가가 112달러기로 치솟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전방위 성장주 투매가 나올 수 있으니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로 숨으셔야 합니다. 핵심 변수는 오직 하나, 금리입니다. 마지막 서학개미 행동 가이드입니다. 진입 고려하시는 분들 엔비디아 어닝콜 내용 끝까지 확인하고 서두르지 마세요. 금리 안정이 필수입니다. 보유 중인 분들 기술주 손절은 나스닥 25,500선 붕괴 여부를 보고 결정하세요. 에너지는 홀딩하되 이란 뉴스에 주의하시고요. 관망 중인 분들은 공포지수가 16 아래로 내려오고 나스닥이 26,200을 회복할 때가 진짜 기회입니다. 오늘 내용은 투자 참고용일 뿐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